학점 관리 조금 힘드시죠? 이에 저희 팀이 자랑하고 싶은 학점 관리 노하우에 대해 설명하고자 하는 팀 온세미로입니다. 반갑습니다. 한번 시조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코로나 어찌하고 공부는 어찌하리, 새내기란 들기 어찌하리, 우리도 선배 만나 취업기를 100년까지 누리리라. 태종 이방원이 이번에 갓 입학한 새내기라면 하여가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을 듯합니다. 왜일까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발하고 나서 많은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올해 입학한 새내기 학생들은 대학교 시험에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좀 경제가 휘청이는 요즘 학생들은 취업을 위해 더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학점 관리는 기본으로 자신이 진로에 도움이 되는 초석을 마련해야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새롭게 입학한 학생들에게 대학교에서 앞으로 어떻게 학점을 관리해야 효율적인지 저희 팀만이 방법을 알려주고자 합니다. 한번 보시죠. 대학교에서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듣게 되었을 때 학점관리법 알아보도록 할까요? 대학교 시험은 고등학교 수업과 다른 점이 많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휴대폰을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강의실이 넓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활용하기 위해서 지키는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교수님이 앞자리 앉기 원칙, 두 번째 원칙은 휴대폰 활용하기 원칙입니다. 교수님 앞에서 휴대폰을 사용하라고요? 자, 한번 첫 번째 원칙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수님 앞에 앉는 원칙입니다. 대학교의 시험은 고등학교 수능처럼 세부적으로 출제하진 않습니다. 때문에 흐름과 중요한 부분만 잘 잡으면 대부분의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뒷자리에 앉으면 강의실이 넓어서 교수님이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작게 들리고 딴짓을 하기가 쉬워집니다. 하지만 교수님 앞에서 수업을 들으면 자기 자신이 불편할 수 있어도 좀 집중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수업에 대한 이해가 더욱 빨라질 뿐만 아니라 교수님이 반복해서 말하는 부분, 중요시하는 부분을 더욱 쉽게 알아낼 수 있습니다. 더불어 고등학교와는 다르게 대학교에서는 수업 참여도가 성적 환산 기준에 들어갑니다. 앞자리에 앉으면 교수님이 본인이 얼굴을 기억하기 쉽고 이러한 점은 수업 참여도 점수에 좋은 영향을 받습니다. 교수님께서 가끔 좀 질문도 하시고 이에 대답을 하면 수업 참여도 점수에 들어가겠죠? 앞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사실로 다른 학생과 동일한 점수를 받더라도 B와 A 등급이 갈림길에서 A를 취득하게 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두 번째 원칙, 휴대폰 활용입니다. 대학 시험은 거의 모든 시험이 답안이 교수님께서 언급한 것에서 그대로 나옵니다. 여러분 논문을 찾아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교수님 강의를 다시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이 더욱 학점 취득에 있어서 효과적입니다. 수업을 시작할 때 교수님이 목소리가 잘 기록될 수 있게 앞자리에서 녹음기를 틀어두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에는 녹음기를 기록한 시간대, 녹음 파일 번호만 기록을 해둡니다. 왼쪽 동그라미 부분에는 녹음기 이제 예시를 적어두었는데요. 1과 30이 써져 있죠. 이는 1번 녹음 파일이 30분경을 다시 들어봐라 이 말입니다. 추후 해당 부분만 찾아서 다시 들어보면 강의 내용이 좀 생생히 기억나면서 해당 부분에 대한 이해력도 높일 수 있고 강조하는 부분을 찾아서 시험 문제 유추해낼 수 있겠죠. 그리고 수업 기간도 중요하지만 시험 기간도 학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저희 팀은 1주가 아닌 시험 기간을 3주로 잡아서 공부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시험에 투자하는 시간은 기존에 공부하던 기간보다 적어지게 되고 성적은 향상되었습니다. 3주 동안 시험 기간을 하면서 항상 두 가지 원칙을 지켰는데요. 한번 알아보죠. 첫 번째 원칙, 평일엔 2시간씩 공부해라. 이제 1과 1과 1교 원칙입니다. 주말 및 공휴일엔 3시간씩만 공부하는 평이 주삼 원칙도 있는데요. 자, 우선 이거부터 알아볼게요. 대학교 시험은 고등학교 시험처럼 여러 문제를 풀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고등학교처럼 많은 시간에 투자할 필요가 없다는 건데요. 대학교에서는 학점도 중요하지만 대학 생활을 즐기는 것, 자신이 진로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시험 3주 전이 되면 하루 2시간씩 그날 배운 과목들에 대해서만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하는 당일에 배우는 진도 범위는 그날 공부하면 수업 내용이 쉽게 기억나기 때문에 복습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대신 남은 시간을 또 개강하고 배운 부분들을 공부하는 데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좀 공부하기 쉬운 과목도 있고 좀 어려운 과목들도 있죠.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하는 어려운 과목들 혹은 평일에 2시간 동안 공부를 다 하지 못한 과목들은 공휴일과 주말에 3시간씩 투자하여 공부하고 시간이 남았으면 다른 것을 공부해서 3시간을 메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험 기간에 몰아서 공부하는 것, 투자하는 시간이 달라 보일 수도 있는데요. 장기간에 걸쳐서 공부하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그 이유는 습관입니다. 장기간에 걸쳐서 이제 공부를 하면 뇌가 공부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동일한 시간에 더 많은 분량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자격증 등 비교과 공부를 할 때에도 집중을 수월하게 할 수 있으며 효율적으로 시간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원칙 알아보시죠. 과목들을 교수님께 한 번씩 찾아가서 질문을 하는 일과 일규 원칙입니다. 과목마다 질문을 미리 준비해서 교수님을 찾아뵈면 많은 교수님들이 답변을 해주시겠죠. 근데 시험 문제와 연관된 부분들도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주십니다. 시험에 나오지 않은 부분보다 시험에 출제하기로 결정하신 부분에서 설명을 더 자세하게 해주시는데요. 어느 정도 시험 문제를 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 교수님이 답변을 해주시면서 예시를 좀 같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해당 예시를 응용하는 것이 시험 문제로 나올 확률이 많습니다. 질문 무조건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수업 시간, 시험 기간 이외에는 학점 관리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시험 기간이 아닌 평소의 습관, 학교를 가지 않는 방학을 통해서도 학점 취업에 좀 한 걸음 앞서 나갈 수 있다니 의아하죠? 방학 원칙, 주제 릴레이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과목은 한 분야에 대해서 심도 있게 분석하는 건데요. 여러 교수님들이 계시고 각자 담당 분야를 학생들에게 가르치시겠죠. 교수 전공 수업은 한 주제를 좀 다른 방법, 다른 관점으로 2명 이상의 교수님에게서 배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에 한번 해당 내용의 배경 지식을 배웠다면 다른 교수님께서 해당 지식을 배울 때 다른 학생들보다 좀 공부는 덜하고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겠죠. 하지만 다른 과목에서 배웠던 주제라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까먹죠. 이에 한 가지 습관이 필요합니다. 저장입니다. 교수님께서 블랙보드에 올리시는 자료들 혹은 핸드아웃을 대학생활 중에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다른 과목에서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 배울 때 복습하거나 과제를 할 때 참고 자료로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 사진처럼 과목별로 저장을 해두는 습관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수강 신청을 통해서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 학기에 배웠던 내용을 활용할 수 있는 과목을 다음 학기에 수강하는 방법인데요. 한 주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어서 배우면 아직 기억에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학습하는 시간을 훨씬 줄일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같은 주제에 대해서 1년 동안 학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다른 과목들보다 훨씬 오랜 시간 동안 기억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선배로서 여러분들께 조언해주고 싶은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대학교 이 학점 관리 학습 방법의 핵심은 효율입니다. 항상 최소한의 노력을 들어서 최대한의 성과를 거두어야 합니다. 저희 팀의 노하우가 코로나가 끝나고 여러분들이 캠퍼스 라이프, 놀고 공부하고 진로에 대해서 좀 초석을 다지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로써 발표 팀 온세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